남편이 예전에 동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3번이나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낙태로. 아이를 낙태를 하면 태아령이라고.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안 생기는 건가 해서 제가 잠이 안 와요. 방법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성함이요? 생년월일? 4년생 1이요. 결혼했어요? 네. 연상이시고 네. 네, 능력녀예요. 신랑하고는 성격이 완전 반대네. 맞아요. 우리 엄마야는 아빠는 막그 진지한 걸 안 좋아해. 항상 장난치는 거 좋아해요. 그냥 넘어가려고 불행히 담 넣듯이 이런 네. 성격이고 유아적이야. 네. 근데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진중하고 진지하고 매사가 정말 누나 같다. 모성애를 뿜뿜. 그런데 부부 궁합 보러 온 것 같진 않고. 네. 혹시 아이 때문에 왔어요? 맞아요. 아니 왜 그랬냐면 두 분한테는 아이가 있어야 돼요. 아장아장이라도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보이질 않았어 내 눈에. 네. 두 분 사주에는 벌써 아이를 낳았어야 된다 이거야. 왜 그랬는지 알아봅시다. 네. 혹시 우리 대주 자손이 귀한 집이야? 맞아요. 이때도 그렇고 형제자매가 많은 집이 아니야. 그리고 혹시 그런 얘기 들어봤나 몰라. 시댁 얘기라서 빌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자손이 귀한 집들은 내 자손의 명을 이어야 되고 대를 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다 당신의 탓이라고 생각을 하셔서 맨날 물 떠놓고 빌던 할머니. 남편을 많이 도와주던 할머니야.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 할머니가 이러고 돌아앉았어. 신랑한테서.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어요? 아니 제가 사실은 결혼한 지 지금 3년이 됐어요. 근데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도 받고 둘 다 문제도 없다고. 다행이다. 천만 다행이야. 근데 이상하게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그냥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잠깐 죄송한데 네. 우리 와이프가 너무 조급해. 조금 마음을 조금 더 이렇게 좀 여유롭게 두세요. 가족들한테도 말을 못한 게 있는데 얼마 전에 신랑 친구들하고 가족 동반으로 여행을 갔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다들 조금 많이 취하고 남편은 먼저 들어가서 잠들고 남편 친구가 갑자기 남편이 예전에 동거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아이가 생겨서 낙태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3번이나 아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낙태로. 배신감 느꼈겠다.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아이를 낙태를 하면 태아령이라고 그런 게 붙는다고. 그래서 아이가 그것 때문에 안 생기는 건가 해서 제가 잠이 안 와요. 태아령의 존재로 네. 나를 고통을 줄 수 있죠. 아이가 안 생길 수 있지. 피부정이니까. 저희는 그러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방법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 사주에는 아이가 있어요. 네. 대신에 고통이 따를 뿐이야. 기준님이 네. 몸과 마음이 너무 피폐해졌다 이거야. 아이가 생겨도 흐를 경우가 많아요. 태아령을 보내야 되고 피부정을 걷어야 되고 돌아선 삼신할머니를 돌려 세워야 되고. 근데 그 부분은 후회해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 천천히.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본인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을 하셔야 되고 그 신랑에게 받았던 그 배신감. 근데 이제 결혼 전에 철없을 때 했던 행동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디까지 본인이 받아들이고 갈 수 있느냐는 거지. 내가 저도 제 자. 마음을. 그치? 내가 볼 때는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서 신랑한테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하세요. 네. 너의 이런 상황을 들었다. 그리고 나는 이 태아령의 존재 때문에 걱정스러워. 점사를 다 보았다 까지도 다 얘기를 하시고 방법은 이렇다. 깊은 대화를 오래오래 하세요. 본인이 몸과 마음을 재충전하기 위해서는 신랑의 노력이 굉장히 크고 네. 내 노력도 커요. 그거를 사람이 인간이 해결할 부분을 해결하셔야 태아령이고 피부정이고 해결할 수 있는 거야. 그 전에 그 동거녀 때문에 나는 맨날 계속 스트레스를 받고 그 아이 때문이야 그 여자 때문이야 라고 하시면 아이를 가져도 10달을 지키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지금 중요하고 시급한 건 지금 두 분의 마음이 하나여야 돼요. 혼자만 알고 이걸 내가 묻고 가자. 묻고 가긴 뭘 묻고 가. 터트려요. 속이라도 시원하게.
그래야 아이 같은 네. 남편이 그래도 진중한 대화는 한번 할 겁니다. 제가 그냥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예. 남편이 연애 때부터 정말 착했거든요. 음. 착해서 연애를 했고 결혼까지 간 거라서 혹시 다 연기하는 거고 그냥 제 앞에서만 그냥 원래 너무 그렇게 문란하게 살았던 사람인지도 너무 신경이 쓰여요, 선생님.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예를 들어서 화류계로 빠졌어. 근데 A라는 여성은 빠졌다가 정말 돈만 벌고 치고 나왔어. 네, 두 번째 여자는 너무 즐겼어. 그러다가 때가 되니까 정신 차리고 나왔어. 네, C는 계속 거기서 생활을 해. 여기서 B가 신랑 입장이야. 그때는 네, 좀 그러고 살았지. 철없이. 근데 그런 일을 겪고 충격 아닌 충격을 받고 정신을 차렸을 거야. 기본적인 성향은 착한 사람이긴 한데 그 어렸을 때 방황을 좀 많이 하셨다라고 나와요. 내 아기도 혹시 뭐 원치 않으면 어떡하나 이런 것도 걱정할 테고 네. 양아치인가? 뭐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아까 그 비유가 딱 적절할 거야. B의 여성이 한번 빠졌지만 다시 제자리로 왔다. 본인이 놀 건 놀았어. 와, 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좀 다른 삶이지. 본인은 그냥 모범생이었잖아. 쭉. 저는 그런 적이 없어서. 집, 학교, 직장 뭐 이런 식으로. 네, 맞아요. 근데 우리 신랑은 잠깐 이탈. 근데 지금은 네, 지금은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결론은 본인이 내시겠지만 네, 좋은 쪽으로 제가 볼 때는 해결을 하시는 게 두 분한테는 이별수도 없어. 부부 궁합이 좋아요. 속궁합도 좋고. 아셨지? 네. 신랑이랑 얘기가 통할 거야. 그리고 나서 뒤일은 우리 다시 만나서 상의해서 하시는 걸로 하자고. 알겠습니다. 아셨지? 조심히 가세요. 네. 네.